기본적으로 너무 비싸져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는 집을 사기가 거의 불가능해진 수준으로 너무 올라버렸고, 그게 서서히 올랐으면 별탈이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어쩌면. 그런데 최근 한 2, 3년, 3,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폭등을 하면서 분양가 6, 7억 하던 게 막 20억 가까이 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큰 문제가 됐었고, 물론 그 와중에 돈 버는 사람 나왔고 뭐 축하할 일이고 다 좋습니다. 근데 또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면서 몇 개월 사이에 9억이 떨어지고 10억이 떨어지고, 영끌족들이 한 몇십만 명이 된다고 하던데, 그분들이 그걸 버티지 못해서 싼 가격에 급급매로 내놓으면서 순식간에 몇 억을 날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, 이 현상을 보면서 그대로 주식에도 적용이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. 영끌족들이 실패한 이유는 뭘까요? 고점에 무리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잖아요. 너무 빚을 많이 냈고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.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한 가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.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더라.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비싼 가격이었지라고 그렇게 판단된 경우가 상당히 많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비싼 가격에 사는 거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,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물론 가격이라는 거를 조심조심 평가를 하면은 한 2, 3년 전에 그 가격은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이었어 라고 하면서 팔면 팔았지 안 사는 선택을 할 수 있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맞느냐? 그런 것도 아닌 게, 예를 들면은 원래 5억 하던 게 10억 올라갔어요. 2배 올라간 거예요. 근데 그때 사가지고 20억에 팔면, 더 비싸게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팔면 그 사람은 10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시장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이든 뭐 코인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일어나니까, 절대 가격을 가지고서 너무 비싼 내 싸네 하는 거는 지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 그 당시 순간에 있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그건 조절할 수 있죠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, 이걸 구분한 다음에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 거, 그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간과했죠. 그래, 지금 대출 이자가 1%대니까 2%대니까 내가 여기서 한 3, 4억을 빌려도 5, 6억을 빌려도 이 정도면은 내가 한 달에 이자 얼마씩은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, 나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사는데, 알고 보면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1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, 400만 원이 되는 거를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빚까지 몇 억을 져가지고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그걸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? 라는 거는, 그거는 사기 전에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면만 보는 거예요. 올라가는 거, 금리가 내려가는 거,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서 거기에 끼어 맞춰서 나는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드는 거잖아요. 주식에서도 정말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. 뭐 미수신용 쓰고 뭐 론하고, 그리고 뭐 하다못해 주택담보대출 받은 걸로 주식하고, 이런 식으로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의 심리가 지금은 충분히 싸, 혹은 지금 비쌀지언정 내가 사도 하루 이틀 3일 만에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와중에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,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, 기대감 갖는 것까지는 좋아,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가 생각대로 안 됐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? 주식에서 떨어져가지고 뭐 반대매매 맞는 거를, 그런 거를 내가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방어를 할 수 있는가? 아니면은 뭐 이게 장기화가 됐을 때 이자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?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감당할 수 있는, 내가 괜찮은 정도에서 하면, 그러면 저는 뭐 빚을 내든 고점에서 사든 연산 가는 종목에 올라타든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. 왜? 감당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요, 그 순간의 선택이 잘못돼도 감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든 간에 이걸 만회하거나 아니면 손실을 최소화시켜도 심적으로, 물질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이 마무리를 짓거든요.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죠.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인 거거든요. 그리고 주식을 해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어떻게 싼 가격에 사는지 모르겠다, 차트를 보는 방법을 모르겠다, 어떤 게 미래 가치가 있는 주식인지 모르겠다, 이런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금 관리를 못해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. 자금 관리를 못해서. 여러분들, 그 어떤 노하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금 관리고, 이건 달리 말하면 자금 관리, 그리고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, 이게 다 엮어 들어가는 거니까 계좌 관리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거,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, 주식판에서는 손절을 되게 강조하는 파가 있고,
그냥 존버 혹은 물타기 이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그래 네가 존버하거나 물타기 하면 되지 라고 또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. 약간 좀 양대산맥 같은 거죠. 손절을 어떤 사람이 강조하는지 아세요? 연령대로 따지면은 대체로 한 40대 50대 그 이상 되는 분들,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지금 당장 수입이 언제 끊길지 모르는 심리적 은퇴 상태에 도달해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마음이 조금 조급합니다.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? 주식으로 해봐야지 라는 생각. 그리고 또 이분들의 특징은 경제활동을 10년, 20년, 30년을 해왔기 때문에 좀 모아둔 돈이 있어요. 그래서 좀 목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도 돈도 좀 많으니까, 그리고 내가 언제 은퇴할지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가지고 수익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신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은 느긋하게 주식을 안 해요. 그래서 막 각종 기법들, 단타 같은 것들도 더 열심히 치는 분들이 이 나이대의 분들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식을 해서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견디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. 큰 돈 들어가 있지,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을 막 벌어야 되는데 언제 일을 그만둘지 모르는데, 혹은 이미 일 그만뒀는데,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손절이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손절을 잘해야 돼 라는 그 논리를 머릿속에 많이들 갖고 계세요. 이런 분들은 그래요. 그런데 다들 이렇게 주식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좀 젊은 분들, 지금 좀 시드가 얼마 없는 분들, 그리고 일하느라 바빠요. 일하느라 바쁘고 승진하는 거 생각도 해야 돼요. 근데 주식도 좀 해볼까? 라고 하는 분들, 일단 돈도 별로 없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냥 좀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고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소액으로 좀 그냥 애초에 느긋하게 주식을 합니다.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조바심이 상대적으로 덜하죠.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기다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겠죠. 그러다 보니까 손절 왜 하냐?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잖아. 존버하면 되잖아. 존버는 승리한다. 이런 정신으로 주식들을 하거든요. 이게 나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왜 나니까를 생각해보면, 제가 초반부에 말했던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가, 견디기 힘든 방식으로 주식을 하는가, 그냥 극단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갈리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손절 노하우 같은 거, 그리고 단타 노하우 같은 거 견딜 수 있는 분들은 그냥 느긋하게 그냥 좋은 주식이 뭐야 이러면서 하는 거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게 누가 더 낫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. 사실 그냥 느긋하게 그냥 견딜 수 있는 정도로 소액으로 주식을 해서 잘 되면 상관없는데, 그런 분들도 한 해, 두 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나이를 먹고요. 그리고 지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변화를 겪으면서 초조감을 느끼게 되고, 그래서 주식에 실패하게 되는 거는 결국엔 똑같아요. 우리가 지금 내 나이 그대로 해서 앞으로 10년, 20년, 30년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늙어가면서 주식을 한단 말이에요. 나이를 먹어가면서. 그러면서 겪는 변화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내가 이걸 진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, 많은 분들이 너무 지금 현재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. 자,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인데, 자금 관리,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주식을 최대한의 효율을 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고요. 내 자금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. 이 부분도 중요한데, 그리고 심지어 내가 나이를 먹어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이사도 가고 뭐 하다 보면은 직장도 이직하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경제적인 부분들, 환경적인 부분들이 바뀐단 말이에요. 그런 걸 바뀌는 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략,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고, 여기에는 상당한 스킬이 요구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법은 없다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법은 없다, 마인드 컨트롤은 없다, 그거 결국은 다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. 물론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가면은 그때부터는 욕심을 절제하고 이 신법적인 부분이 중요한데, 주식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, 아직 제대로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, 그래서 유튜브로 이런 주식 영상을 찾아보고 글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이면 100 다 신법은 없다.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터득해야 된다.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하면 손절 잘해, 존버 잘하는 방법, 물타기 잘하는 방법, 이런 거 이전에 훨씬 중요한 게 이 자금 관리적인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었고요. 이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, 뭐 코인이든 뭐든 간에 다 똑같다고 봐요. 다 이제 두루두루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가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